현재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많이 파냈다고 해서 화살을 돌리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한 번이라도 싸워서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복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모셔가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 아닙니까? 화살을 돌리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바닷모래 채취, 해법은 없나입니다. 지구가 우리 모든 한 가족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솔직히 좀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프로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슈들을 100% 솔직하고 과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안녕하십니까? 김보경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은 통영시 용남면 화삼 어촌계장을 지내고 계시고요. 이분은 한 번이라도 싸워서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소문난 싸움꾼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날카로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네. 지역민들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아, 글쎄요. 겸손한 말씀 아니신가요? 오늘 토론에 가장 적합한 패널이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요, 오늘의 토크 주제에 대해서 직접 취재하신 기자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경남 대표 언론이죠. 경남신문사에서 사회부와 문화체육부를 거쳐서 현재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계 브레인 경남신문사 경제부 김정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다운 핵심을 꿰뚫어보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기자분도 나오시고 해서 오늘 대담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욱철 의장님 통영에서 직접 오셨는데 그 용남면의 화삼 어촌계장을 지금 지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예. 제가 어촌계장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예전에라도 뭐 어업을 하셨나요?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이 멍게 양식도 좀 해서 멍게 양식도 좀 했었고 굴 양식도 좀 했었고 네. 뭐 그렇게 뭐 잡는 업, 기른 업 하고 있다가 예. 지금은 이제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를 모색을 중입니다. 뭐냐하면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잡는 업에서부터 또 기르는 업, 또 주가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예.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교육하는 업으로 전환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예. 해양보호구역을 지금 신청해 놓고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바다의 중요성. 의미 있는 일을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김정민 기자, 네, 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방송에는 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네, 화면에 나가게 돼서 많이 떨리고요. 예, 떨리세요? 네, 조금 떨립니다. 보통 기자분들이 조금 좀 담대한 편 아니신가요? 많은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제가 신문 지면상 많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예. 화면에 노출을 잘 안 돼서 네. 이 자리는 좀 떨리네요. 그러세요? 네.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뭐 핵심을 꿰뚫는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는 소문난 싸움꾼이라고. 혹시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시는 건 아니시죠? 와전이 좀 된 것 네. 같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휠체어를 타는 네. 1급 장애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 그 환경운동연합 일이나 네. 또 시민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나 예. 또 행정가들 아니면 기업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토론을. 예. 예.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마도 자기들이 좀 양보를 하고 또 배려해주는 측면에서 예. 제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예. 깐죽거리니까 네. 좀 봐줬겠죠. 뭐. 아. 아마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오늘 대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아유, 기자 생활 오래 하신 전문가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네. 대담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 네. 전문가하고 토론한다, 전문가하고 대담한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데 대답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또 소문난 싸움꾼이라고 들려서 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긴장하고 계시네요, 오늘. 네. 오늘 두 분 대담하게 토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우리 지역의 이슈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통영에서 지육철 의장님이 또 오셨는데 통영 관련 소식입니다. 이 통영에 요즘 그 루지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그 지난해 대비해서 8%나 증가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의장님? 이에 좀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뭐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네. 또 통영 지역의 경제에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한데 네. 그 통영 시민으로서는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왜요? 관광객이 늘어나면 훨씬 시 전체에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이 어디로 좀 가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거든요. 네. 보통 관광객이 오면 이제 돈을 쓰는 데가 식당, 또 수산물, 또 숙박, 뭐 이 정도입니다. 또 그리고 시설 이용료 네. 이 정도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통영 시민의 몇 프로 정도 되냐면 대충 5%가 채 안 될 겁니다. 14만이니까 9천 명이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쓰는 이제 돈을 낙수 효과로 다른 사람들이 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경제적 그 이득의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요.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관광객이 네. 들어와서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온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네. 이제 외곽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관광 와서 통영 바다를 보고 또 통영의 해산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차들이 밀집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들이 빠질 수가 없죠. 음. 통영 시민들은 교통 정체 때문에 주말에는 외출을 포기합니다. 저도 한번 주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서울시장에서 중앙전통시장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토요일에 갔는데. 문제는 분들은- 교통체증뿐만 아니고요. 예. 또 다른 게 있는데 네. 관광객이 이렇게 1년에 이제 그때만 해도 한 650만 이렇게 온다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얼마나 비싸는지 모릅니다. 보통 관광지들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만 물가 비싸면 뭐 잠시 쓰고 가면 되는데 통영 시민들은 그 비싼 물가 1년 내내 통영 시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많네요. 예, 그래서 네. 그 관광 그 활성화 행정을 펼친다는 게 그 낙수 효과를 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고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챙겨라.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현상이 네. 굉장히 심해진다. 통영 시민들도 조금 이득을 볼 수 있고 좀 편리해지는 그런 관광 정책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정민 기자께서 또 네. 다른 소식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함안 군수하고 고성 군수가 구속되는 예. 사건이 좀 최근에 있었죠. 계속 기사에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최평호 고성군수가 13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차 군수가 올해 초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기재했으며 차 군수는 빌려 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자치단체 중도 탈락하는 하차하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아마 군민들하고 지역민들은 아마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또 시도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비단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해당 지역, 뭐 시, 군의 그 군민들,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으로 이어지니까. 시민들의 그 손해로 이어지니까
정말로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두 분 지역의 핫 이슈를 따라잡는 핫 이슈 토크,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남해 이의지의 바닷물의 채취 기간에 대한 연장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월 27일.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바닷물의 채취 이행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토크 주제, 바닷물의 채취, 해법은 없나입니다. 지난 3월이죠. 통영시 욕지면 해상에서 대규모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바닷물의 채취 기간 연장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맞서는 건설업계의 불만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넘은 시점에도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바닷물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무엇이고 또 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이 최대 규모 해상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바닷물의 채취 기간 연장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영시 욕지도 네. 동남면 70km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그 모래 채취 단지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모래 채취는 지난 2008년 시작됐습니다. 그 부산 신항만 공사로 국책용 모래가 예. 필요하다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어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근데 모래 골재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 했는데 그 이후 정부가 다시 또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세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계속 연장. 네, 그렇습니다. 어, 그 국책용뿐만 아니라 민수용으로 예. 확대되면서 모래 채취가 연장된 부분이 있는데요. 모래 채취 기간이 연장된 만큼 모래 채취 양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지난 2월 28일이죠. 저 국토부에서 다시금 또 1년간 연장을 하면서 그 어민들의 반발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어민들이 뭐 정말 뭐 사상 초유, 뭐 최대 규모 뭐 이러던데요. 어느 정도의 어민들이 같이 하신 거예요? 이 어민들이 참여한 정도가 어디냐면 예. 그 어민들뿐만 아니라 수협 중앙회로부터 각 수협들까지 아. 그 산하에 있는 각 어민들까지 예. 다 동원됐거든요. 그 어민들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또 민주당에서도 왔었고요. 네. 시민단체에서도 갔었고요. 예. 그 어민들도 수협도 다 같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시위였다 이렇게 아. 보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도 동원된 배만 해도 한 4만 3천여 척이라고 아마도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자 4만 3천여. 네,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전국 동시적으로 예. 해상 시위하고 육상 시위를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그때 예. 통영시 문화마당 강관에서 예. 반대 집회 있었고 기자회견장에 제가 참여해서 사회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하던데.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래 채취 전에는 예. 어획량이 많았거든요. 아, 네. 모래 채취 이후에는 네.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네. 얼마나 감소를 했느냐면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톤은 다 넘었습니다. 어획량이. 네네. 그런데 작년부터 100만 톤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음. 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년 대비 40% 수준으로 완전 절반도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반도 안 되는 네. 어획량이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면 진짜 시민들에게, 네.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네네, 있었는데 네. 우리가 얼마 전에 4대강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해 있잖아요. 4대강 개발했고요. 네. 그때 연구 용역한 교수들이 문제 없다. 아, 환경영향평가 별 문제 없다. 그 당시에도, 오히려 도움이 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재앙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만약에 모래 채취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주던 그것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킬 겁니까? 지금 4대강에 볼을 막아서 모래는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파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모래는 다 산란지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네. 또 월동지라고도 지금 거기는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기들이 어류들이 어디 이제 뭐 급감한다 그러면 그 네. 책임을 그 몇 줄의 그 연구 용역 보고서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된 연구 보고서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어떻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거기 이제 모래에 보통 산란을 하거든요. 아, 예. 산란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산란지가 되어서 거기서 부화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고기들이 이제 치어들이 생겨서 퍼져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데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우리가 김해 평야가 있는데 저기에 흙을 싹 다 파내버렸다고 칩시다. 네. 그럼 벼를 어디서 생산하겠습니까? 아, 모래를 싹 다 파가 버렸어요. 네. 거기에서 산란하던 고기들이 어디 가서 산란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동하는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나라에 터잡아서 지금 수산업을 해먹는 사람들은 네. 자기의 건강을 잃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건설업계도 수산인의 그런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장기간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가 없다는 부분은 그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 게 뭐냐면 언제 바다의 모래에 기대어서 건설을 해왔어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네. 강모래를 좀 많이 사용했다가 예. 4대강 예전에는- 사업 이후에 강모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아, 바다 모래에 많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열어주니까 계속 그것만 할래 손쉬운 것만. 아, 그런 게 있어요. 통영에 보면 그 LNG 기지가 있어요. 네. 그 기지에 처음 들어올 때 그 뭐 저장고를 몇 개 안 세우겠다 했는데 벌써 뭐 8개인가 9개인가 세우겠다 했는데 지금 16개인가 17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공기업도 그런데 사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바닷속에 그러면은 모래를 퍼갔다는 게 아까 뭐 깊이가 엄청나다고 하셨는데 네. 이 바다를 뭐 위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속이 어떤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예, 예. 그 보면 단면도로 보면 이렇게 쑥 꺼져 있어요. 아, 쑥 꺼져 있어요. 여기는 예. 또 이제 웅덩이가 생겨버리고 여기는 빈산소 현상이 생겨서 고기 들어가면 또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산소가 없거든요. 예. 또 이제 중요한 문제 이걸 모래 채취를 어떻게 하느냐면 네. 그 커다란 관을 넣어서 이렇게 예. 빨아 올려서 배 위에다가 이게 붓고 그 물이 흘러 넘치게 오버플로 되게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흙탕물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예, 부유사라고 네. 하는 흙탕물이 네. 생기게 네네.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물이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으면 물은 흐르잖아요, 바닷물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전문가들은 11km 정도까지만 그것이 퍼진다고 하는데 흙탕물이. 지금 그 연화도 같은 경우나 욕지 같은 경우 지금 뭘 하느냐 하면 그 가두리 양식장을 합니다. 네, 양식장이 많죠. 네. 네, 동영이.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모래를 뽑아 올릴 때는 보면 영향을 받을 때는 뭐 해가지고 탁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50km, 60km 떨어져 있어도 고기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잘. 왜 그러냐면 고기들이 아가미로 숨을 쉬잖아요. 네. 아가미에 흙탕물이 끼우면 죽어요. 아,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고기 양식을 하는데도 잘 크지도 않아요. 네네네. 그런 피해들이 있는 거 분명히 어민들의 정언으로도 있고 네. 또 저희 환경운동연합에 다이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어둡답니다. 어둡다는 말이 흙탕물이나 그러니까 이런 흙탕물 걸로 인해서 때문에 아, 바닷물이 어둡다. 시야가 안 나오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채취를 하지 않으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탁도 조사를 정말로 다 해봤는지 네.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류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네. 그건 저도 예. 공감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 채취에 대한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네. 그 판에 모래 있잖아요. 그럼 웅덩이가 생기면 그게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원이 되는데 아마 그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되겠죠. 아무런 바다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물이 흐르게 되면 흙이 이렇게 웅덩이 쪽으로 쌓이게 되고 네. 그게 점차 산란지로 확 되려면 많은 시간이 많은 필요가 시간이. 아. 제가 눈으로 본 일은 아닙니다만 네네.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 지금 바다 모래가 저렇게 퇴적되기 시작한 게 15,000년 전부터 퇴적이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15,000년 전부터 이제 퇴적된 걸
불과 뭐 10년 안에 다 파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퇴적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 강을 통해서 되거든요. 네. 산에서 이제 바위들이 쪼개지고 해서 작아지고 모래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이미 사람들이 다 막아놨잖아요. 네. 다 막아놨잖아요. 다시 복원이 되겠습니까? 복원이. 복원 불능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일본도 1m 차 오르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네, 걸리더라고요.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1m가 쌓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앞서 일본 같은 경우에 예. 그 1900 오키나와현에서 먼저 이렇게 채취를 하고 중단하고 난 이후에 까나리가 돌아올 때까지 1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어민들은.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근데 뭐 건설업계에서도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하던데 양쪽의 입장은 도대체 뭐 주장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그 어민들은 어획량이 급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건설업계 쪽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는 부분에서 수산인의 심정이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체되는 부분이 없었다가 또 뭐 준비하는 기간이나 대체되는 골재를 다시 암석을 꿰서 다시 뭐 모래로 만드는 그런 석탄, 뭐 석파쇄 이런 예. 게 있는데요. 이걸 좀 준비하려면 시설이나 설치가 필요한데 그런 준비 없이 허가 연장을 뭐 중단하라 아니면 절반으로 올해 2월 달에는 저 채취 단지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네. 줄이면서 또 국책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정을 해버리니까 건설업계나 골재업계 협회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에 그 채취를 할 때는 국책용으로만 채취를 했던 했었죠. 거라면서요. 네, 신항만 건설이기 때문에 네. 뭐 국책용으로 한정을 했었는데요. 뭐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터널 같은 시설 말고도 그 아파트 붐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민수용으로 좀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육지 내 부분 같으면 국토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바닷모래를 채취 허가를 해주는 것은 협의가 아니고 허가를 해주는 것은 해수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국토부가 가져가게 되고 또 네. 한수원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고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바다는 해수부에서 이걸 이제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할 테고요. 또 정부의 어떤 그 협력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적절한 정도 선에서 허용도 해주고 이렇게 주도권이 지금 해수부로 넘어야 되는데 국토부에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지금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 주체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골재단지 지정권을 국토부가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단지 허가권이나 관리를 한국수산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해양수사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작용할 수가 없죠. 해양수산부는 뭐 어민들 의견을 대변을 하고 싶어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립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2008년 좀 아까 골재 채취를 시작했을 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해양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쪽에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네요. 담당 기관이 그거였고 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좀 4대강 사업이 건설 중심, 국토부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로 좀 추측됩니다. 그 건설 업계도 지금 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건설을 못하니까 문제들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바닷모래 채취 재개가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서부 경남 레미콘 업체들의 가동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레미콘 업체들은 다시 한번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골재 수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레미콘이나 골재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모래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급 부족으로 모래 가격이 올라가면 동시에 이제 공사비 1.1% 정도 차지하는 공사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래 비용이 1,9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래 가격이 갑자기 뛰게 됩니다. 수급이 부족하면. 예. 이 수급이 부족하면 동시에 분양가로 이어질 수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공사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소비자한테 좀 전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뭐 불량 골재도
지금 없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실제로 보면 예. 100% 중에 1%가 뭐 1% 내외가 모래 가격인데 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조그만 그 프로테지의 그 어떤 비용을 생각을 해서 바다 모래를 채취해버리고 나면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산물 가격은 얼마나 뛰어서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결국 또 다른 데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의 영역을 훼손을 시켜가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이권을 챙기겠다. 이 발상부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뭐 퍼가길래 어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 거예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뭐 예. 시청자들께서 네. 뭐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예. 6,300만 입방미터 네. 뭐 그 정도 지금 파냈다고 하는데 우리 남해 이지 모래 채취구역에서 그 정도 네. 파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연장에 그 승인해 준 게 650만 입방미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30평 기준에 예. 모래가 드는 게 한 30루베 예. 이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30 입방미터 정도 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나누면 어느 정도냐면 250만 아파트 호수를 250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경남에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 정도냐면 120만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지을 수 있는 정도 지금 파냈다고 보면 됩니다. 모래를요? 네. 와, 엄청난데요? 이렇게 모래를 많이 파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 건설협회나 골재협회 쪽으로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예. 왜요? 제가 한국해양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예. 거기서는 그 작년에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급감 요인을 골재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뭐 말 그대로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이나 예. 그다음에 치어 어린 고기를 포획하는 잡는 걸로. 경우도 예. 많이 그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골재협회로 인해서 그 어획량이 줄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건설 업계의 사실은 주장이기도 주장입니다. 하죠. 네. 예. 그 근데 물론 실제로, 이제 그 모래 채취 때문에 어획량이 급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저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획도 있고요, 치어를 잡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거는 조사를 해봤어야 됩니다. 남해 이지 채취구역에서 모래를 퍼가고 거기에서 어획고가 거기에서 그 수산물이 얼마나 급감을 했는지 아니면 모래 채취하지 않은 곳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어획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예를 연구 결과를 냈으면 저 전남대에서 연구 결과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신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용역이 주체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 조사가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피해가 심각하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다시금 정확한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피해 조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조사하는 기관에다가 누가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네. 겁니다. 그래 한수원에서 이번에 그 전남대에다 맡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수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골재 채취하는데 지금 뭐 대리업을 하는 뭐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이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정말로 제3자가 제3기관이 정확하게 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지금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연은 실수를 하지 않는데 사람은 대부분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피해가 없다 하는 게 밝혀질 때까지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발업은 조금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좀 미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요런 틈을 타가지고 네. 불량 모래를 예. 부산에서 아마 잡혔을 텐데요. 네. 이번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기 터널에도 불량 모래를 썼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터널에는 지금 뭐 붕괴 위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모래가 아니라 흙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닷모래도 그 건물의 수명을 짧게 하는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척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세척을 잘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염분을 다 빼낼 수도 없을 테고 네. 결국은 그것도 그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네.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강보를 다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되고 다시 산으로부터 모래가 흘러내려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자연이 수용 가능한 정도 모래 채취해서 이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무분별한 지금 건설 행위가 이게 중단되지 않으면 지금 건설사들은 훨씬 더 규모가 더 커졌고요. 또 시행하는 것들도 더 많아지는데 언제 줄이겠습니까? 나중에 줄이게 되면 또 다 못 산다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건설에 대한 그 어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이미 수용 한계를 벗어났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래를 아예 있는 거고요. 중단하는 건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말 그대로 일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수입이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의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암석을 파쇄해서 그 자갈을 다시 또 모래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하지 마라라는 부분은 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동남권의 공사 현장의 대부분이 남해안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를 미리 해왔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해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그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을 훼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 건설업계가 이렇게 발전해 갈 걸 이미 예측했고 그런 자료들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암석 파괴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지 우리 자연 강사가 어떻게 강모래가 네. 어떻게 좀 준비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이고 네.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맞습니다. 준비나 하고 있지 않다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을 뽑아 써야 되겠다. 네. 이건 무책임한 발상이죠. 과거 모래 파동이 한 차례 있었을 때도 네. 그런 대책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부분도 실은 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건설업계에서도 이 수산업계 쪽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뭐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없나요? 실은 그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네. 골재 채취 사용권을 사용권을. 네,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용권을 어떻게 예, 양분하고 있죠. 양분하나요? 그 어민들에게 주긴 주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의 모래 채취 같은 경우에는 거제하고 통영하고 네. 그다음에 남해 이 세 곳에만 주기 때문에 좀 부산의 반발이 거센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보상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 한 연 75억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 어민들이 조금씩 나누어 가진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 이제 몇몇 어민들이 받으니까요, 뭐 좀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그 몇몇에게 조금 뭐 이렇게 보상금 좀 줘가지고 반발을 뭐 잠재우고 채취를 또 많이 해도 된다. 뭐 이쯤으로 가게 되는 이게 병폐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정도 선에서 가고 최소화해서 그것이 이제 어민들에게 그 피해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보상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개발해도 된다. 이쯤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좀 받아보겠다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또 어민 간에도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부산하고 지역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보상금 가지고 하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금 좀 줬으니까 모래 골재 채취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업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수급해서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정책이 좀 똑바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네. 보다 더 장기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실은. 조금 한쪽으로 좀 쉬다가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뭐냐면 통영에 화력발전소를 세우겠다고 해요. LNG 화력발전소요. 이제
그 온배수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비산소수계도 발생할 수도 예. 있고요. 진해만이죠. 예, 진해만 맞습니다. 네. 안정만에 이제 네. 지역으로 좁히면 안정만인데 네. 거기서 지역 주민 보상 조금, 어민 보상은 거진 없습니다. 그래 보상금 조금 받고 난 다음에 당대에는 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 후세들이 어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잠깐 돌아갔는데요. 그 보상 몇 푼 받아가지고 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두고 우리가 대대손손 어로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던 이것을 훼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닷모래를 채취해서 그냥 건설업을 유지하는 것, 잠시 유지하는 이것이 좋을지 그대로 두고 우리가 환경보존, 물론 환경오염도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 두고 생산해서 이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해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어느 것이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국가는 따져야 된다는 거죠. 건설업자는 골재상들은 당장이라도 채취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일자리가 당장 사라지니까 예. 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하겠죠. 아마 건설업계 예.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 건설업에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 때문에 당장의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환경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는 공통된 사명이고 그런데요. 예. 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아예 극단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댐을 건설해야 되는 명분도 있고요. 뭐 홍수 방지라든지 네. 아니면 논밭에 이런 물 공급이라든지 예. 식수용으로도 댐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댐을 아예 짓지 말자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은 그런 개발에 최소한도로 개발을 하되 대신에 그 유지할 수 있는 해양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선택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맞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댐 같은 경우도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댐이 모자란지. 그 예를 든 예, 겁니다. 그런 예를 것처럼 든 거지. 예. 지금 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건설업이 더 필요한지.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다시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좀 거시적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주택을 짓는 것도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대규모 이렇게 좀 아파트를,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 지금 자본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때고, 지금 인구 급감의 이제 시대에 도래했으니까, 건설업도 이제 다르게 좀 나가야죠. 그 건설업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실은 조선업에 많이 의존했고 해운업에 많이 의존했고 경남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바꾸게 되면은 어디에 경제 성장을 좀 모색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제가 그걸 사실 답을 하거나 제가 또 대안을 모색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 정부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들이 자기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 패러다임을 죄송합니다. 제가 전가시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의 어떤 권리, 네, 환경을 예. 보존하자는 부분은 이제 저도 그 권리를 공감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고 행정에 있는 거고 또 기업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꼭 훼손을 다 해놓고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모색하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민들의 그런 반발을 무시하고 다시 또 허가를 강행한 이유에는 또 건설업계의 요구를 들어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대안이 없이 중단을 해보니까 건설업계가 목소리를 냈고 예. 당장에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양쪽의 요구를 제대로 어떻게 균형 잡힌 정책을 못 내게 됐죠. 정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거냐, 예, 식생활의 문제냐, 뭐 네. 먹는 것이냐, 뭐 사는 곳이냐 이것에 뭐 좀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같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이 국민들은 어느 쪽의 편을 들기도 참 애매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어느 선택을 예. 하기는 모호한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먹는 게 맞다라고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사는 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 경제의 큰 뭐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짓지 마라 뭐 이렇게 하기도 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결국 보니까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어떤 뭐 대안이나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력 대선 후보 5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크신 일자리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생태 보존하겠다는 이야기를 물론 환경 공약들을 조금 내놓고 미세먼지 공약을 많이 내놨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수산업 이런 부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부분, 현재의 먹거리 부분, 이 부분에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해요. 아니 아마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마도 저는 답변을 생각이 좀 피한 그래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그럴 것 같은데. 조정하는 예. 역할,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된다. 정부가 해줘야 되고 그것이 서로의 영역에 침해하지 않으면서 네.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정부가 좀 적극 나서서 좀 그 건설업에게도 그 건설업 쪽에도 골재들에게도 좀 뭡니까 활로를 모셔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대안도 모셔가야 될 것 같고 또 어민들에게도 또 국민들의 먹거리에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숙제가 정부에게 던져졌습니다만은 네. 그런 일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취재를 할 때 네. 모래가 없다고 했을 때 러미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생사를 걸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영 강구항에도 취재를 갔습니다. 제가 예. 수산업계 일일을 열일을 다 채쳐주고 배를 다 강구항으로 몰고 와가지고 해상 시위도 벌이고 육상 가두 행진도 벌였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양측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해안을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해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네. 저희 정부가 사실은 이게 골재업을 하는 그리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네네네. 어민들 간의 싸움을 부추긴 꼴이었거든요. 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 간에 꽝 부딪힌 거죠.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원탁에 앉아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2월 28일 다시 또 연장 논의를 하게 되면 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그 전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좀 정말 어떻게 대안이 없나요? 아까 이제 뭐 파쇄하는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뭐 그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석을 꼭 석산이죠. 예, 예. 석산에서 암석을 깨서 그걸 다시 또 모래로 만드는 거는 시설 비용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뭐 4대강 모래 부분에 팔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 육상 모래를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네. 고민해야 되고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뭐 일본처럼 해외에 있는 모래를 수입하든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그 모래 결국 뭐 파내면 나중에는 나만 아는 모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반도 한계가 있을 테고 네. 바닷모래도 한계가 있을 테고 예. 강사도 강모래도 지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네. 정부가 그거 또 이제 고민해 달라. 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모래 채취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오늘 우리 대담한 대담 이 안에서도 전쟁이 난 것 같은 제 마음속에도 아유 이걸 먹는 걸 위해서 모래를 파지를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튼튼한 건물에서 또 살기 위해서 모래를 파야 된다라고 해야 될지 좀 딜레마에 저까지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이번 순서는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모두 풀어내는 속풀이 토크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의 속풀이 토크 무엇입니까? 먼저 지욱철 의장님의 속풀이 토크.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에 국민 간의 어떤 갈등을 부추기거나 네.
논쟁을 부추겨서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선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여기 바닷모래는. 그러니까 이것을 팔 때도 적어도 어민들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그리고 남의 삶의 터전에 와서 모래를 채취해 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남의 살림살이에 굉장한 손상을 주고 있으니까 네. 좀 이제 이 접근을 미안하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살고 싶은데 해법이 없을까요 하는 예. 그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우리가 허가 받았으니까 그냥 채취해도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서로 간에 극단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민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국책용으로 바닷물에 양보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민수용으로 거짓 85%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바닷모래가 이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어민들, 특히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근거지를 잃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리들의 삶의 도전이 되고 있다. 네. 생존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민 기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계에서는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정해준 단지에서 골재를 채취를 하는데 어민의 생활 터전이고 그 부분은 어민들은 약자입니다. 네. 예, 건설업계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대체 골재 확보를 방안을 강구하고 해양을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크에서는요,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 대담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어쨌든 헬로비전에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또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네. 또 우리 환경연합의 입장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금 또 공부하고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건설업계 쪽에 대한 네. 주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느라고 오늘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아주 진지하게 대담에 임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 바닷모래를 채취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바닷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비롯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슈토크 대담한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지역의 이슈를 대담하게 찾아내고 속 시원한 이야기들로 풀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슈토크 대담한 대담. 다음 시간에는 더욱 대담하게 대담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